자, 오늘은 SNS택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주담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시점이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통화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통화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영상 들어보신 뒤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IR 담당자분 되시나요? 예, 아, 말씀해 예, 주십시오. 저 뉴스를 좀 보면서 EUV 펠리클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요. 양산 시점이 도대체 언제쯤 가능한 건지가 제일 궁금해서. 뭐 고객사 컬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뭐 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시기는 언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기가 예. 어렵고요. 물리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힘들고요. 네, 실물 투자라든지 이런 뭐 상호 고객사 컬이나 이런 거 다 진행돼야 되는 거라서 예.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내년 정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든지 해서 가능성이 내년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퀄 테스트는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고객사하고 네. 소통은 되고 있는데 네. 이 고객사가 아무래도 비밀 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연구소의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예. 최근에 나온 뉴스에 뭐 가격 50% 수준까지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 어떤 50%를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라는 게? 기사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네네. 아마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아마 참조하고 쓰신 것 같고 기존 제품에 대해서 네네. 예, 뭐 제가 이번 중국 시장도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네. 기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뭐 음. 그만큼 많이 인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에 관련돼서 인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제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 제품도 다 포함해서는 아, 기존 제품도 단가가 인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단가 인하할 수도 있고 인상할 예. 수도 있는데 예. 뭐 이게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음. 좀 중국 쪽은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인상이 요번에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쪽으로는 레거시 쪽으로 나가는 거죠, 담당자님? 예, 예, 이, 맞습니다. 이게 펠리클인가요? 블랭크 마스크가 나가는 거예요? 저희 페리크는 아직 매출 자체가 네. 없고요. 아, 이게 EUV용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펠리클은? 저희가 네네. 본 사업은 블랭크 마스고요. 그렇죠, 네. 페리클은 이번에 EUV 쪽으로 처음 이제 진행하는 아. 거고요. 지금 나가는 매출은 이제 기존 그냥 블랭크 마스고요. 네네. EUV 블랭크, EUV 페리클에 대한 건 매출은 없어요, 아직.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쪽 수혜를 많이 보시고 매출이 많이 이쪽에서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미국이 중국 쪽 여러 가지 뭐 관세나 수출 규제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계속 쭉 네, 나왔던 얘기고요. 미세화 공정에 쓰이는 것들의 대상으로 제재가 있고요. 네네, 저희 거는 뭐 고영향이 아직까지는 네네. 대상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제 대상에. 레거시 쪽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거의 매출이 증가하는 뭐 네. 실적 측면에 보셔도 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네. 담당자님, 제가 SKC에서도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뭐 블랭크 마스크 쪽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물론 옛날 기술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얼핏 봤을 때. 삼성전자는 네. 동방선장이라고 해서 이제 협력사 지분 투자에서 같이 이제 가능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하이닉스 정책은 수직 개발하라고 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솔믹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쪽 계인데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네. 보고를 시작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딱 경쟁사 내용을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네. 이게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은 네. 많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저희도 네. 전체 시장 점유율의 10%가 채 안 되거든요. 예. 반도체 쪽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측면에서도 이제 수입 대체 효과에서 네. 뭐 일환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10%가 블랭크 시장 전체 글로벌 MS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는 데이터는 없는데 거의 90% 가까이가 이제 지금 일본이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호야라고 보면 되나요? 뭐 호야 뭐 시네지츠
아, 그쪽으로. 아사히 뭐 아. 이런 업체들이죠. 예. 아, 그럼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적네요, 점유율이. 금융이 크게 적은 게 딱 표시가 난 게 네. 수출 규제 그때 당시가 아. 제일 많이 네. 표시가 났죠. 언론에 이슈된 게. 그 화이트 리스크 배제된 얘기 그 말씀이신 거죠? 뭐 그게 네. 이제 그때 당시 뭐 동지 세미캠하고 동시 세미캠도 조단위 매출을 하지만 네네. 저기 이제 관광객이라고 PR 만들어냈었는데 네. 걔네들도 RF, RF 정도의 PR을 만드는데 일본은 이제 그거 이상의 지금 제품 만들거든요. 소재 네네. 밑에 소재는 일본이 거의 그렇죠, 일본이. 비쌀 겁니다. 예. 지금도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점유율이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30mm 차이 나거든요, 제일한. 아, 그래요. 거기는 그리고 대기업의 계열이고요. 네네. 뭐 저희는 중소기업, 현재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아마 삼성이 저희 주요 고객사로 들어오면서 좀 네. 많이 성장한 측면도 있고. 근데 담당자님 지금 삼성에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회사가 대표적으로 SNS텍이랑 경쟁사이긴 한데 FST가 있잖아요. 맞으면 동신도 있고요. 펠리크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사잖아요, FST가. 경쟁사로 예. 보시는 상황이 맞으신 거죠, FST는. 삼성에서 동일하게 투자를 했지만. 그렇죠. 그 부분은 경쟁사죠. 예. 지금 양산 개발 예정이다라고 하신 EUV 펠리클이 그 소재가 어떤 예. 카본 소재예요, 아니면 폴리실리콘 소재인 거예요?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누던데. 그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네. 거기 좀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그 리포트를 못 여기 봐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400와트, 500와트, 네네. 600와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1세대 1세대요. 그러니까 400와트로 보면 네. 폴리실리콘 네. 뭐 이렇게 실리콘 계열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2세대는 네. 이제 메타실리, 네네. 3세대는 CNT, 탄소 나노트고 아, 이게 그 네. CNT가 3세대예요? 뭐 어떻게 보면 1세대 400, 2세대 500, 3세대 600 이렇게 아, 그렇게 그렇게 구분하시는구나. 나누더라고요. 예. 네네. 아, 그러시구나. 뭐 기사상으로 제가 나온 예. 게 이제 500와트를 이제 개발했다고 예. 만 나올 겁니다. 근데 400와트는 지금 국사가 이제 수요가 조금 니즈가 낮아져가지고 네네. 네. 제품화가 조금 필요 없어질 정도가 된 거죠 지금은. 지금은 그러면 500와트를 개발 중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는 500와트하고 600와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와트는 개발은 완료했는 거고요. 네네네. 미쓰이화학 뉴스가 나와가지고 조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기에 SNS텍에서는? 미키화학도 저희 SML에서 라이센스 취득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저희도 블랭크도 후발이고 네. 이것도 후발인데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제 원밴드보다는 이원하고. 여러 개 밴드를 네. 왜냐면 옛날 일본에 지진 났을 때도 네네. 이게 막 삼성전자에서 그때 당시에도 수급 불안 때문에 되게 그랬죠. 제품 많이 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없으면 이제 반도체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네네. 후발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의 수요가 좀 많아질 거라서 전망이 있는 산업은 맞죠. 담당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 저희 주주 입장에서 그래도 SNS텍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냥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냥 본 사업 실적은 네. 미래를 크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내년이나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일단 중국 시장이 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적은 저희가 5년치를 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0%에서 20%. 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까지는 뭐 그 이후에는 뭐 추정하기 힘들죠. 예. 뭐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것 같고요. 개발은 뭐 이거는 판단할 수 없는 얘기니까. 네네. 다만 회사가 여기에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자금을 지금 넣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한다고 봐야죠.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판단. 아이 뭐 그거야 뭐. 네. 네. 잘 되면 좋은 건데 일단은 뭐 회사가 성장을 하고 성공적인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무튼 또 오늘 감사하고요.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담 통화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내용 정리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뉴스를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가 7월 30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SNS 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 EUV 펠리클, EUV 블랭크 마스크 때문에 투자를 하실 건데,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펠리클이죠. 도대체 이 EUV 펠리클 양산이 원래 2023년 하반기에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2024년 상반기쯤 양산 예정이다 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느냐. 결국에 뭐 통화 내용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요게 좀 반영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성도 높은 그 수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투과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된 요인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이게 양산이 되는 시점은 내년 까지 좀 가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도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많이 하향한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좀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별도로 100억 원 규모 SNS택이 자사주 취득을 했다. 계약 목적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다. 8월 8일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8월 8일이면 8월 5일 굉장히 큰 급락을 맞이한 뒤로 주가가 너무 바닥이다라고 회사에서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100억 원 정도 사들인 그런 뉴스가 나왔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는 사실 이거였죠. 일본의 미쓰이 화학에서 그 EUV 핵심 부품 펠리클 요거를 이제 양산을 한다. 근데 이게 그냥 양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CNT 소재예요. CNT 소재는 탄소 나노튜브의 약자인데, 이 하이 NA EUV용 요 펠리클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이 강국이잖아요. 지금도 일본의 이런 소재 부품 관련해서 국산화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2024년 6월 1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제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께서도 요게 조금 우려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 EUV 관련주들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라고 그때 투자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일본 미쓰이 화학에서 EUV 펠리클을 만들면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내용인데, 이따가 정리하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보시면 8월 12일에 나온 뉴스인데, SNS택에서 신물질 하드마스크 개발 중이다. 그래서 하이 NA EUV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삼성 SK가 이거를 ASML에서 도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텔이 한 대를 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하드마스크를 지금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주가 상승에 약간의 영향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따가 차트 간단히 보면서 요거는 짚어보도록 하고요. 주담 통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UV 펠리클 도대체 언제 양산이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그 주식 담당자분께서도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올해는 어렵고 내년쯤은 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SK증권에서 말하기로는 실적이 찍히는 거, 양산이 아니에요. 실적이 찍히는 건 2026년쯤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미중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SNS택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많고, 최근에 이쪽으로 매출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영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선당 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SNS택이 중국 쪽에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영역은 다 레거시 장비 쪽이죠. 예, 레거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선당 공정에 대한 수출 규제여서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미국이 나중에 이 레거시 쪽으로도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앱솔릭스라고 SKC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앱솔릭스에서 자신들이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경쟁사로 이제 좀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정책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삼성은 협력사와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이제 측면이고, SK 하이닉스는 자체 내재화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내재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앱솔릭스에서 만드는 건 기술적인 단계에서도 아직 SNS택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저도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펠리클이 미쓰이 화학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SNT 탄소 나노튜브 카본 소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좋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를 정리하면서
뭐 500와트 그리고 600와트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갔었죠. 이제 기존의 1세대 이제 400와트라고 말씀하셨나요? 요거는 고객사들이 지금은 원하지 않고 니즈가 없기 때문에 요 2세대 3세대 쪽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00와트급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본 소재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쓰이 화학도 마찬가지로 요 카본 소재 3세대 쪽 펠리클을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쓰이 화학에서 펠리클 시장 진입하는 거는 여기 뭐 넘사벽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들과 경쟁 상대 자체가 아닐 정도로 여기는 넘사벽인 건 분명한데 삼성도 원하는 건 이원화 공급을 지금 요청을 하는 거여서 미쓰이화학 것도 당연히 쓰겠지만 자신들은 얘네들 시장을 뺏어오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이원화 공급 차원에서 이제 점유율 한 10%에서 한 20% 정도 요 정도를 이제 틈새 시장으로 가져가는 목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본다라기보다는 이원화 공급 차원에서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소식은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뭐 회사의 담당자가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면 SNS 텍은 지금 이러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올해 7월 14일 고점을 찍은 뒤로 지금 요 박스권도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이 깨진 상태고요. 우리 저기 김 대표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기로 요 추세선을 이탈하고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질 때는 우리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했던 그 박스권이 여기죠. 지금 이 박스권이 바닥을 계속 여기서 확인을 하다가 지금 이 바닥이 여기에서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시점은 요 무렵이었다. 그래서 요 시점. 근데 이때가 언제였죠? 6월이잖아요. 6월. 6월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6월. 6월에 아까 뉴스 봤었죠? 미쓰이 화학 뉴스가 나왔었던 그 6월 달에 이렇게 비중이 깨졌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시점에 그 미쓰이 화학 뉴스가 나오면서 요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때 비중을 줄였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거는 뒤로 하도록 하고 최근 시점으로 오면 오늘 굉장히 주가가 잠깐 반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아요. 전체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SNS텍이 오늘 왜 이런 흐름을 보였는지는 저는 이유는 찾아보진 못했지만 요때 8월 8일에 100억 자사주 취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무렵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은 그 회사의 바램대로 주식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5일선 지지는 확인하고 있고 지금 이 21선 지지 안착하는 숙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안착하는가 싶더니 지금 살짝 내려왔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21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FST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SNS텍보다는 흐름이 좀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200일선을 돌파하고 5일선, 21선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시면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1선, 5일선을 올라탄 모습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비해서 SNS텍은 이런 리포트 목표가 하향 그리고 EUV에 대한 그 EUV 펠리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는 부분들로 투자자들이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심리가 여기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수급 현황을 보면 수급의 특징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수급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지금 거래도 없잖아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어서 오늘은 어떤 유의미한 흐름을 우리가 포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EUV 펠리클 시장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시면 바닥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투자 시점에서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시기는 조금 좀 관망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의미한 또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제가 또 대응 전략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여러분들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덧 제가 하루 만에 1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빨리 1000명의 목표를 달성을 해서 우리 김 대표님과 라이브 합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좋은 한 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